안녕하세요.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공부하는 ENTP 김동욱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INFP 정하연입니다.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INFJ 송채빈입니다. 계획은 철저히 하지만 공부는 벼락치기로 하는 ENFJ 허서연입니다. 여럿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ESFP 송진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는 다양한 전공 과목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각 과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 과목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오늘을 위해 에브리타임 학과 게시판, 구글 폼, 글커 학우를 통해 과목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추린 과목이 풍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풍선에 터뜨려서 나온 과목에 대해 저희의 생생한 경험도 덧붙여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풍선을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처음으로 전공 필수 과목 중 하나인 크리티컬 리딩 앤 라이팅 1 과목이 나왔네요. 크리 1 과목에서는 주로 무엇을 배우죠? 네, 각 테마별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운 후 자신만의 에세이를 영어로 작성하는 수업입니다. 토드 교수님이 크리1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소회의실을 열어 토론을 진행하게끔 주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학우분들과 토론을 할 수 있고 수업 내용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한 학기 내내 진행되는 글쓰기를 통해 영어 에세이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제는 영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을 정도로 실생활 용어, 사회 배경 지식 등을 배웠습니다. 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 같은데요? 혹시 아쉬운 점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학기당 4개 정도의 글쓰기 과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모두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분께서는 숙제를 당일 수업 때만 공지를 해주셔서 수업을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숙제를 알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영어 에세이 쓰기 활동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채빈님은 수강하면서 어떠셨나요? 저 역시 굉장히 기대를 안고 수강을 시작하였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교수님이다 보니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매 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과 글쓰기 과제로 부담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피드백이랑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잘 주셔가지고 나날이 글쓰기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꿀팁을 알려주신 학우분이 계신데 피어 에디팅을 진행할 때 교수님이 주시는 채점지만 따라서 글을 쓰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 스킬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부담으로 시작할지언정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은 크리1 수업 추천드리며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발음과 이해 과목입니다. 네, 의견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 수업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외우고 까먹을 바엔 이 수업을 통해 확실히 암기하시고 다른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네, 제가 영어 발음과 이해 수업을 들었는데요. 과목 자체가 영어 발음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흥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름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저와 같이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내주신 의견처럼 한번 배우면 이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분이 주신 의견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발음을 음성학 측면에서 자세하게 다뤄서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다른 재밌는 자료 같은 것도 보여주셔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네, 맞아요. 배울 때는 미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배웠는데 정말 발성 기반부터 자음, 모음, 강세, 억양 등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영어와 기문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간이나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 수업에서는 가벼운 질문이나 자주 쓰이는 콩글리시, 그리고 가끔 넌센스 퀴즈도 준비해 주셔서 긴 수업 시간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과목에서 시험과 과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공부 꿀팁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수업 들었을 때는 중간고사는 발표 대체로 진행을 했고 기말고사는 전범위 시험이었습니다. 과제는 한두 번 정도 발음 녹음과 글쓰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주 나눠주시는 핸드아웃에 다양한 예시 문장들을 제공해 주시고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발음 연습을 하면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해 주셔서 수업을 열심히 성실하게 듣는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거 터트려주세요. 저는 가까이 있는 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 과목입니다. 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은 제가 들었던 수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한 의견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잘 버무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 수업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제가 느낀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영어 관련 직무로 취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쓰기 부분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요령 및 예절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 발표와 토론, 조별 활동을 통해서 다수 앞에서 영어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로 쓰기와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제가 치렀던 시험을 설명드리자면 중간 시험은 이력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었고 기말 시험으로는 조를 이루어서 조원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던 것도 성적 평가에 포함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학우들이 참여해준 강의 리뷰를 참고해도 중간 시험은 과제로 대체, 기말 시험은 조별 활동을 했다고 하니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 시험 관련 답변도 받았으니까 앞으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을 학우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한다면 발표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말로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발음도 연습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어버버버 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쓴 대본을 철저히 연습한다면 중간은 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법이나 단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비즈니스에 활용될 기술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문법이나 단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강의 내용과 덧붙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너무 길었을까요? 좀 길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덕에 추후에 들을 학우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수강했던 과목을 다 공유해 보는데요. 다른 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의견 공유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도 한번 제가 먼저 터뜨려 볼게요. 네, 문화연구 입문이 나왔네요.
이건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죠? 네, 휴머니즘, 미디어, 노동 등의 주제로 영화 비평, 문헌 비평, 에세이 과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네요. 과제에 대해서 팁 있으신가요? 네, 양식을 잘 지키고 요약이나 정보성 글보다는 자신만의 관점이 드러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나만의 신박한 관점으로 텍스트를 읽었다는 게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아, 그러면 에세이 과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네, 교수님은 본인의 선택에 맡기시지만 영어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그러면 영작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네요. 에이, 그래도 글코 학우분들이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뭐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혹시 시험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험도 마찬가지로 보통 대체과제 레포트 작성을 내주시는데요. 이게 2,000단어를 채워야 해서 시간이 촉박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간 배분을 정말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양한 텍스트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특히 문화연구 입문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시면 영미문화 트랙을 선택하셔서 더 확장해 나가실 수 있어요. 네, 트랙을 선택하기 전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꿀팁들 감사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미 뮤지컬이네요. 이름만 봐도 벌써 재밌어 보입니다. 네, 이번 학기에 제가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강의 중 하나입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사조나 연출가, 작곡가별로 어떤 작품이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유튜브나 OTT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영화도 많으니 열정만 있으면 매주 새로운 뮤지컬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 뮤지컬 비평가로 활동하시고 계신 만큼 넘버나 논문들을 아주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보고 오는 게 과제인 건가요? 네, 자료를 보고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나 아니면 내용 추측을 하는 과제를 올려주시는데 이 과제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재밌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재밌는 과제란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뮤덕의 길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뮤지컬 넘버밖에 없어요. 찾아볼 정도로 재밌다는 거군요. 그럼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험은 수업 중에 설명해주신 작품의 핵심 주제 아니면 관점들이나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관계성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공연이나 OTT 작품을 관람하고 레포트를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교수님께서 관계자분과 컨택하셔서 넥스트 투 로멀이라는 뮤지컬을 할인받아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면 같은 경우 다 같이 관람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워 보이네요. 저도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거 터뜨릴까요? 이거 어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학 입문이 나왔네요. 의견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지만 적절한 자료와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 또한 이 과목을 들어봤었는데요. 이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사실 과목명부터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영어라는 언어에 깊게 파고드는데요. 영어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생성 과정과 조음 과정 등을 배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한규 교수님께서 이해를 위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도 잘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소 힘든 점은 있었나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는 거죠? 네,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좀 단조롭게 흘러가서 집중력이 쉽게 깨지고 졸릴 수 있습니다. 또 기말고사가 끝나고도 보고서 과제가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시험 범위가 넓다는 소문도 있던데 과제까지 있다면 벼락치기는 꽤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은 미리미리 대비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혹시 다른 시험 꿀팁이 있을까요? 교수님의 PPT에 나오는 예시들과 교재에 수록된 예시들 역시 꼼꼼히 공부한다면 시험 공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이 과목은 2학년 대상 과목이지만 1학년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 1학년 때 이 과목을 들었답니다. 또 저희 학부는 2학년 때 영미 어문과 영미 문화 두 전공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목을 듣고 자신이 어문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다소 맞지 않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트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문화연구 입문 혹은 영어학 입문을 먼저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어학 입문에 대한 리뷰는 끝났네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 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저희 글로스만의 과목 리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 대면으로 수업하시면 더 즐겁고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위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제작 영상들과 매거진이 업로드되니 참고 바랍니다.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유일한 자치기구인 글로스와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해요.